안녕하세요. 특부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입니다. 아이의 도전 행동이 계속 반복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아이보다 어른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행동을 가장 많이 접하는 교사, 특수교사 혹은 보호자분들이 특히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이 행동이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이것을 매일 도전 행동을 겪으면서 중재를 하고 반응을 해야 될 때는 정말 사실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힘듦이 사실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사실 사람을 소모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수교사가, 보호자가 지치는 것은 이해 부족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 감정에 대한 노출에 대한 결과입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도전 행동을 계속 겪고 이것을 반응하다 보면 사실 힘들어요. 이게 당연한 거는 아니에요. 당연한 건 아니라서 저 역시도 그것을 겪고 나면 되게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은데 저처럼 이렇게 가끔씩 현타라고 하죠. 되게 힘들 때 특수교사나 보호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변증법적인 행동치료를 좀 사용을 해요. 생소한 이름이죠. 변증법. 발음도 어려워요. 변증법적 행동치료. DBT라고 부르는데요. 이 DBT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도전 행동에서 아이들이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그것을 겪는 교사나 보호자분들도 이 감정을 다루는 기술을 배워야 해요. 변증법적, 발음도 되게 어려운데요. 이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는 않는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게 DBT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DBT에는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요. 마음챙김. 되게 마음챙김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공부하면서 이 DBT에서 마음챙김을 들었는데요. 이 마음챙김은 지금 내 상태를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고통 감내, 힘든 순간을 망치지 않고 버티는 기술, 그리고 정서 조절. 이것은 감정을 폭발하기 전에 낮추는 기술,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 감정을 해치지 않고 전달하는 방법. 이 네 가지를 DBT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게 사실 쉬우면서도 어렵게 들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늘 좀 간단하게 제가 아이들과의 도전 행동을 대할 때 제가 쓰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간단하게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 아이의 그 도전 행동이 올라오는 순간 이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10초 리셋. 고통 감내 기술이에요. 아까 제가 네 가지 말한 것 중에서 고통 감내 기술인데 우선 당장 아이의 행동이 이제 올라옵니다. 딱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을 때 10초 리셋. 1번, 아무 말도 하지 않기. 여기에 대해서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2번, 시선을 잠깐 떼세요. 아이에게서 잠깐 떼기. 3번, 숨을 천천히 3번. 아이들에게도 숨 3번 쉬기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건 어른들도 같이 숨을 3번을 쉬는데 사실 시선을 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고통 감내를 하고 나면 한결 감정적으로 서로 표출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바로 대인관계 기술입니다. 우선은 이 아이를 그냥 마냥 시선을 떼고 안 볼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제 화가 나고 아이가 도전 행동을 하면서 분노 행동을 하며 상대를 약간 자극시켜요. 그럴 때 10초 리셋을 하고 나면 고통 감내를 하고 나면 자, 이제 말을 해야겠죠. 대인관계 기술. 자, 감정이 올라올 때 사실 저희도 감정이 화가 납니다. 얘 또 왜 이래?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행동할 때 사실 말이 거칠어져요. 그렇게 되면 더 악순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럴 때 순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꺼내는 말들을 생각해 두셔야 돼요. 잠깐 멈추자. 지금 잠깐 멈추자. 다시 시작하자. 자, 선생님 혹은 엄마 지금, 아빠 지금 정리 중이야. 생각 정리 중이야. 이 말을 그냥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감정이나
받침말보다 이 말이 먼저 나오도록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아이를 위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를 위한 브레이크예요. 지금 아이를 위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 지금 생각 중이야. 정리 중이야. 잠깐 다시 시작하자. 잠시만 지금 멈출게. 이것은 브레이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자리를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사실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제 30초 거리를 둘 거예요. 감정적으로 아까 마음에서 10초 리셋을 했다면 이제 30초 거리를 둘 건데요. 우선은 한 발 뒤로 물러나거나 이 자리를 순간 떠요. 이때 이 아이가 도전 행동을 할 때 아예 비키라는 말이 아니라 잠시 엄마도 선생님도 물을 마시거나 잠깐 이 위치를 이동을 합니다. 이 아이와 대립을 하는 게 아니라 위치를 바꿔요. 그렇게 한번 끊어주는 것.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아이와 지금 이 도전 행동을 완벽하게 대응하려고 하면 서로 지칩니다. 가끔씩 나오는 도전 행동이라면 모를까 이게 최근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그래서 이미 나도 지쳐가고 힘들어. 그래서 자꾸 좋은 말이 안 나와. 그럴 때는 완벽하게 대응하지 않고 우선은 무너지지 않는 보호자와 교사가 무너지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도 장기전으로 중요합니다. 자, DBT가 사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엄청 긴 프로그램으로 세세하게 나가는 건데요. 근데 당장 저희가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쉽게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DBT의 핵심 구조를 이거를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이제 나도 화가 날 거다. 나도 이제 올라올 거다. 이거를 마음을 우선 챙기고 그리고 아까처럼 10초 리셋, 고통 감내. 자, 이제 나도 우선은 이 상황에서 미운 말 하지 않고, 미운 표정 짓지 않고 버티기. 그리고 나면 사실 아이가 도전 행동을 하고 분노 행동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질 때 차분한 선생님이나 보호자는 없어요. 이걸 매번 보고 매번 공부를 우리가 하더라도 이미 저도 심장이 떨려요. 힘들어. 근데 이것을 같이 감정 표출을 할까봐 이렇게 정서를 조절합니다. 우선 제 자신을 조절해요. 저도 브레이크를 걸고 잠시 거리를 두면서 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객관화를 시켜요. 자, 그리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안정되고 났을 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할 때 제가 하는 조곤조곤한 말도 이 아이에겐 잔소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조곤조곤 할까요? 저 역시도 점점 감정이 보호자분들도 감정이 생길 텐데 그러면 분명히 화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로 마음 챙김, 고통 감내하기, 제 정서를 조절하고 대인관계 기술, 표현하는 방법을 쓰면은 아이도 보호자도 혹은 교사도 서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잘할까요? 저도 이걸 공부하는 그리고 22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되게 힘들어요. 끝나고 나면 퇴근하고 나면 정말 만신창이가 될 때도 있고 감정 쓰레기통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규 특수교사나 아니면 보호자분들께서는 이걸 한 번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러면 또 실패합니다. 항상 특수교육은 천천히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장기전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씩. 만약 이거를 동시에 4가지를 한 번에 다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초 멈추기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기만 성공해도 사실은 그 다음에 패턴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당장 말하는 게 아니라 10초만 버텨도 그 매일 같은 흐름이었던 그 분위기를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교사는, 좋은 보호자는 화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화가 많고 화가 표출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가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화가 나도 관계를 망치지 않는 것. 그게 정말 대단한 교사이고 대단한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다 대단할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도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보호자도 교사도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이미 그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특수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바꾸는 일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6개월이 아니라 정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그렇고 심지어 저희 어른들도 행동 하나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을 차근차근 바꿔나가야 되는데요.
이 바꿔나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 그리고 보호자. 그렇죠. 교사와 보호자입니다. 이 교사와 보호자도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정말 보호하고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전행동과 많은 이 아이와 앞으로 해나가야 할 교육에서, 그 사이에서 나를 지키는 기술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를 헌신해서, 보호자를 헌신해서 아이를 바꾸겠다? 이거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근데 장기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한다면 도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껴야죠. 내가 마냥 감정 쓰레기통으로 아이 행동을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나를 스스로 지키는 것,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도 사실 저는 특수교육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한번 당장 따라해 볼게요. 이거는 아이와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 간의 모든, 그리고 나 자신과도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내가 감정이 흐트러지고 있고 되게 힘들어. 그럴 때는 10초 리셋, 마음 챙김. 자, 그렇게 우선 당장 10초 리셋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렇게 천천히 바뀌다 보면 오늘 하루가 바뀌고, 그리고 내일이 바뀌고,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장기전으로 보는 특수교육. 자, 우리 모두 오늘 화이팅 하시고, 저 역시도 한번 더 마음 챙김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특수교육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특부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이었습니다. 안녕.